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 해운회사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직원 800명을 집단 해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영국의 선박회사 P&O 페리스는 화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 30분 P&O 페리스 직원들은 중요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회사 측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사 대변인은 직원 8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요.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대변인은 직원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선언을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서 근로계약은 현 시간부로 즉시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고된 직원 중에는 35년간 일한 직원도 있었는데요. 이들을 해고하는 데는 단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질문도 받지 않은 채 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번 집단 해고에 대해 회사 대변인은 지난해 회사가 1억 파운드의 손실을 봤으며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사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변화를 꾀했을 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인 건데요. 하지만 P&O 페리스의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800명이 졸지의 실업자 신세가 된 사실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11시 8분 네덜란드 항구 도시 로테르담에선 새로운 외국인 선원이 P&O 페리스 선박에 탑승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졌는데요. 회사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미리 일터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집단 해고 통보가 있은 지 불과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수갑을 찬 보안 요원들이 영국 선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사진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외국인 노동자를 미리 고용을 한 거라면 회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직원들의 배신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곧바로 시위에 나섰고요. 일부 해고 선언은 5시간 넘게 하선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O 페리스의 정리해고 결정과 그 전달 방식의 노동계와 정치권까지 분노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철도 해운노조는 영국 노사관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보수당 하원의원 휴 메리만 의원 역시 회사가 결정을 즉시 번복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영국에서 영리를 추구하기 힘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P&O 페리스는 매년 영국과 유럽을 오가며 1,000만 명 이상의 승객과 220만 개의 화물을 운송했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회사는 운영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P&O 페리스는 영국 정부로부터 긴급지원금 1,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3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영국 정부가 직원 급여의 최대 80%를 보존해 준 건데요. 그런데도 이번에 직원들을 줌으로 대량 해고한지라 비판의 물결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총리를 사칭한 남성과 10여 분간 화상통화를 한 것이 알려져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총리인 척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는데요. 발단은 영국 정부의 한 부처 앞으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주 영국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발신인은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와 월러스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받은 부처가 다시 국방부와 통화 일정을 조율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성사됐다고 합니다. 회의는 화상통화로 진행됐는데요. 사칭범이 우크라이나 국기 앞에 서 있었던 데다 생김새와 목소리가 실제 슈미갈 총리와 거의 비슷한 탓에 처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월러스 장관의 의구심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가짜 총리는 영국이 흑해에 군함을 보낼 것인지, 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이 될 여지가 있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실제 총리라면 묻지 않았을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월러스 장관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삼가고 연결을 끊었다고 합니다.
참 뭐 수법이 너무 정교해가지고 하마터면 뭐 핵심 정보를 다 제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찔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 국방부는 이들의 수법을 폭로하고 대화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 사기꾼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월러스 장관만이 아니기도 한데요. 월러스 장관의 발언 이후 프리티 파테의 영국 내무장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범인을 좀 찾아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습니까? 네, 영국 정부가 사건을 조사하고는 있지만 아직 해당 남성이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고 사칭 사건의 피해자인 장관들은 이미 러시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적국 고위 관료를 겨냥해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발언을 왜곡해서 서방국 간 단결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는 건데요. 월러스 장관은 아무리 러시아가 더러운 속임수를 쓰더라도 인권 유린과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없다면서 이번 사칭 사건이 러시아의 더러운 속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참,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향한 시선이 뭐 당연히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기가 뭐 계속 치솟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레고 피규어가 출시할 동시에 매진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해당 피규어를 판매한 미국의 장난감 회사는 판매 수익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 장난감 회사 시티즌 브릭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피규어를 제작해서 판매했는데요. 해당 피규어의 가격은 개당 $100,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 피규어 외에 화염병 모양의 피규어도 $5에 판매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규어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매진됐는데요. 소식이 전해지자 피규어를 추가로 판매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에 시티즌 브릭은 피규어를 추가로 생산해 지난 16일 판매를 재개했고 새 물량 역시 하루 만에 전부 매진됐습니다. 회사 측은 피규어 판매를 통해 $14만 5천, 우리 돈으로 1억 7,600만 원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는데요. 필요한 부품이 소진되자 더 이상 제작을 못한다면서 대신 관련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예. 자, 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당연히 뭐 요새 인기가 또 많고 많이도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이 사상자 소식들이 이제 좀 나오지 않게끔 좀 잘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촌 소식 이유정 리포터였습니다.